안녕하세요.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유형별 면허 취소 구제 사례를 소개하는 면허 취소 별별 유형 코너입니다. 모두다 행정사는 한순간 실수로 인해 면허가 취소가 돼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 대신 확실하게 맞는 답을 제공해 드리고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화제가 된 대법원 판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음주운전을 한 가장의 속사정입니다. 음주운전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자 모두 같은 의견을 보였는데요. 아유, 절대 그건 안 되죠. 음주운전. 사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가. 살인행위고. 발언 자체가 중심적이기 그렇지.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격리를 시키든지 아예 그만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속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사자는 전날 10시까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요. 지방의 한 운전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남성.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와 평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시간이 지난 뒤 배우자가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해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5시간 정도 숙면을 취한 후 아픈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겁니다. 집 앞 20m까지 운전한 당사자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직장까지 잃게 됐다는 남성. 그는 면허 취소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꼭 그분이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택시를 불러도 되고 처음 급하면 뭐 119를 불러도 되는 거고. 다 죽어가는데 택시 부르고 있을 것 같아. 이 머리가 까매진다니까. 근데요, 음주운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사람들이 음주운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유, 그렇게 세상에 사람이 매정해. 음주를 아이고. 하면 또 직업적인 부분과 생계적인 부분 평생을 이제 가족을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니까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는 게 헌초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음주에 대해서는 솔직히 가차없이 닥쳐봐. 네, 그렇다면 법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네, 1심과 2심에서는 술을 마신 지 5시간이 지난 후 운전을 했고 그리 길지 않은 거리를 운전을 했던 점 또한 부득이한 상황이었던 점을 근거를 해서 집행정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낳은 음주운전 사고.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엄중함 때문이었을까요? 대법원은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이유든 착한 음주운전은 없습니다. 달리는 흉기, 음주운전에 의한 질주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지난 2019년 1월 28일 저는 MBC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을 통해 응급 환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 이후에 시민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내는 형식이었는데 프로그램 특성상 제가 종합적인 입장에서 평석은 하진 않았으나 이 판결문에 대해서 방송에서는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전직 공무원 유모 씨가 강원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2016년 1월 밤 10시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에 잠을 자다가 아내가 복통을 호소하자 다음날 새벽 3시께 약을 구입하기 위해 집 앞 2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 1심 재판부는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해온 유 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보인다며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주요 논점으로 술을 마신 후 5시간이 지난 후 운전을 했고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 그리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취소 처분 개별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상대방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대부분의 언론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판결이라는 평가라고 평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윤창호법 이전에도 대법원에서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보다도 응급환자의 긴급성이 없었고 사고를 일으킬 뻔했다는 점 때문에 대법원이 원고 패소 취지를 했다고 봅니다. 사회 분위기보다는 사안 자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응급환자와 관련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 구제가 된 판례나 행정심판 재결례나 기소유예 사례를 보면 동승자가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거나 산소호흡기를 떼면 부양가족이 죽는 상황에서 기계가 고장이나 운전을 해야 했던 긴급한 상황 등이 해당이 됩니다. 즉 단순히 복통을 호소해 약을 사러 간 것만으로는 사안의 긴급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에 부합합니다. 오히려 1심과 2심 판결이 일반적인 판결의 경향과는 다르게 사익적 측면을 상당히 많이 인정해줬다고 봐야 합니다. 즉 대법원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판결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은 원고 자신입니다. 원고는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해서 소송을 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1심에서 승소를 했을 때부터 집행정지로 운전이 다시 가능해진 상태였고 2심 물론 승소를 했기 때문에 2심 중에도 계속 운전을 할 수 있었고 기나긴 대법원 소송 중에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운전을 유효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지만 1년의 취소 기간이 이미 지나가 있기 때문에 면허는 다시 취득하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심에서만 승소해도 집행정지가 2심 내내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실무상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게 운전면허 취소구제 행정소송의 특성입니다. 결론적으로 운전면허 행정소송의 특성상 이번 판결에 있어 대법원의 판결보다도 1심과 2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다는 점에 실무적으로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1심과 2심의 판결을 통해 억울한 사례나 참작 사유가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대법원이 구제를 시켜주지 않았다는 의견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정말 그렇다면 1심과 2심에서도 명백하게 배제를 해야 했고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1심과 2심이 면허 구제를 해줬다면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다라고 하기보다 자신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모두다 행정사는 여러분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TV나 유튜브에서 모두다 행정사를 검색하시면 더욱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